옛날 먼 나라 프랑스의 작은 마을 이브린에 살고 있는 호기심 많은 소년 루이는 매일 아침마다 마을 옆에 위치한 넓고 신비로운 숲으로 모험을 떠나곤 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잔다르크의 숲이라 불리며 오랜 전설과 이야기가 얽혀 있었다. 특히나 그 숲은 마법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져 마을 사람들은 좀처럼 접근하지 않았다. 루이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로부터 동화 같은 전설을 듣고 자라면서 숲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매일 나무와 풀, 숲속 동물들을 관찰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숲속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빛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숲속 깊은 곳을 헤매다가 루이는 아름다운 폭포와 그 앞에 놓여진 반짝이는 오색 꽃들을 발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폭포 근처에서 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었다. 호기심에 가득 차서 가까이 다가간 루이는 숨을 멈췄다. 폭포 안에서 한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는 숲의 정령이라 스스로를 소개했다. 정령은 루이에게 다가와 숲의 비밀을 밝혔다. 이 숲은 과거 용감한 장군 잔다르크가 그녀의 전투를 준비하던 곳이었단다. 그때 많은 마법사들이 그녀를 도와 이 숲에 마법을 심었지. 내가 본 꽃들은 그들의 마법의 흔적이란다. 정령은 루이에게 그 꽃들을 잘 보살필 것을 부탁했다. 이 꽃들이 시들어버리면 숲의 평화도 깨질 수 있단다. 그 소녀와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집으로 돌아온 루이는 정기적으로 숲을 찾아가 꽃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루이가 숲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걱정했지만 정작 루이는 어느 날도 다치지 않고 돌아왔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 사람들 역시 숲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직접 꽃을 보러 가기도 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루이는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여전히 숲을 방문하며 마을의 아이들에게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는 숲이 마을 아이들 모두에게 친근한 놀이터가 되었지만, 루이는 누구보다도 잔다르크의 전설과 숲의 정령과의 약속을 가슴 깊이 간직했다. 그의 모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영원한 동화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마을 근처에는 울창한 밤나무 숲이 있었다. 그 숲은 긴 세월 동안 많은 이야기와 전설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마법사 멜루진과 관련이 있었다. 멜루진은 아름다운 마법사였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주로 밤나무 숲속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으나, 어떤 이들은 그녀가 몰래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믿었다. 멜루진이 지나간 곳에는 항상 꽃이 만발하고 과일이 풍성하게 열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다. 강은 말라붙었고 농작물은 자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든 가뭄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여러 사람들이 밤나무 숲에 사는 마법사 멜루진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고, 그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마을의 젊은 청년 피에르가 용기를 내어 밤나무 숲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그는 마법사 멜루진을 찾아 헤매던 중 숲속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호수를 발견했다. 그 호수는 흔히 볼 수 없는 푸른 빛으로 물결치고 있었다. 피에르는 그곳에서 멜루진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호수 옆에는 멜루진이 파란빛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는 피에르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가뭄으로 인해 마을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멜루진은 깊은 생각에 잠긴 후 마법을 걸어 마을에 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녀는 피에르에게 조건을 내걸었다. 그 조건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 부족한 물을 나누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피에르는 그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마을로 돌아가 이야기를 전했다. 멜루진의 말대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물을 나누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뭄은 서서히 사라졌고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멜루진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해마다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축제를 열기로 했다. 그날 이후 밤나무 숲의 마법은 전설로 남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리하여 밤나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특별한 장소로 남았다. 이렇듯 서로의 도움과 자연의 신비가 어우러진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프랑스 마을의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드래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드래곤은 보통의 드래곤과는 달리 매우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한 힘을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드래곤의 특별한 점은 그의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그의 콧바람을 타고 나오는 휘파람 소리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들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드래곤의 존재를 신비스럽게 여겼지만 드래곤에게 다가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누구도 그 드래곤이 살고 있는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본 이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드래곤이 살고 있는 숲은 안개가 자욱했기 때문입니다. 들어간다면 절대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올 수가 없다는 전설이 있었죠. 하지만 마을에는 용감한 소녀 엘로디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로디는 항상 드래곤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그 멜로디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드래곤의 휘파람 소리를 가까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엘로디는 드래곤을 찾아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길을 떠나기에 앞서 엘로디는 마을의 모든 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위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반대했지만 엘로디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단 하나의 낡은 나침반과 손수 만든 수제 점심 한 끼를 들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엘로디는 예상했던 대로 길을 잃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헤매던 엘로디는 잠시 멈추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드래곤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드래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엘로디는 그 소리를 따라 더 깊숙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엘로디는 드래곤을 만났습니다. 드래곤은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엘로디에게 차분하고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엘로디는 드래곤에게 다가가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드래곤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휘파람 소리가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드래곤과 엘로디는 친구가 되었고 드래곤은 자신의 비밀을 엘로디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드래곤의 휘파람 소리는 사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닌 친구와의 공명을 통한 하모니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은 흐르고 엘로디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엘로디의 용기에 감탄하며 그녀의 무사귀환을 축하했습니다. 그녀는 드래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안개의 숲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과 드래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때때로 숲의 가장자리에 앉아 드래곤의 멋진 휘파람 소리를 듣는 것이 이 마을의 하나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엘로디와 드래곤은 그들의 우정을 통해 마을과 자연을 연결하며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사랑과 평화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하늘 위에는 작은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별은 다른 별들처럼 밝게 빛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부드럽고 은은한 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작은 별은 종종 자신의 크기와 빛 때문에 슬퍼하곤 했습니다. 나는 왜 다른 별들처럼 반짝이지 않는 걸까? 하고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죠. 어느 날 작은 별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여행을 떠나 다른 별들이 어떻게 그렇게 밝게 빛나는지 알아야겠어. 그래서 작은 별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별은 우주의 많은 별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별은 거대한 적색 거성이었어요. 이 별은 아주 크게 빛나고 있었죠. 작은 별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게 빛날 수 있나요? 거대한 적색 거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많은 경험과 이야기를 쌓았단다. 나의 빛은 그 이야기들의 흔적이지. 하지만 작은 별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작은 별이 만난 것은 파란색 슈퍼 자이언트 별이었습니다. 이 별은 젊고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작은 별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빛나게 하나요? 파란색 슈퍼 자이언트는 답했습니다. 나는 내 안의 에너지를 모든 순간 표현하고 있단다. 이렇게 생명이 짧더라도 나는 지금 이 순간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려 해. 작은 별은 계속해서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별들을 만났습니다. 각기 다른 빛을 가진 별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별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별은 실망하고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별은 한 노인 별을 만났어요. 이 별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눈에는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별이 묻자 노인 별은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너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해야 한단다. 빛은 크기나 휘황함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바랄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이 말을 듣고 작은 별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별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작은 별은 은은한 빛이 아닌 특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가 담긴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별의 부드럽고 특별한 빛을 보며 위로와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별은 그 어느 별보다도 빛나게 되어 자신만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아름다운 마을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괴이한 바람이 불었다. 이 바람은 마치 장미의 향기를 머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바람을 장미의 바람이라고 불렀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이 바람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졌다. 옛날 프랑스의 이 지방에는 아리따운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앙트였다. 마리앙트는 장미를 사랑하였고 매일 아침 정원에서 장미를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집 주변은 언제나 장미의 향기로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장미의 여왕이라고도 불렀다. 어느 봄날 마리앙트가 가장 좋아하는 붉은 장미나무 밑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아가씨, 당신의 장미 정원의 향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 당신의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마리앙트는 이 신비로운 편지에 마음이 설레었지만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후로 매일 아침 마리앙트는 장미 정원에서 같은 장소에 앉았으며 그녀는 매일 새로운 편지를 받았다. 편지의 내용은 점점 더 깊은 애정과 시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편지를 쓴 사람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 마리앙트는 다시 어느 정령이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장미나무 아래 숨었다. 그리고 그녀는 바람이 조용히 불며 한 남자의 환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스스로를 장미의 기사라고 소개하며 자신은 저주에 걸려 육신을 잃었고 오직 특별한 장미의 향기로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진실하였고 그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마리앙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미의 기사는 마리앙트에게 특별한 예식의 준비를 요청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영혼을 해방시켜줄 유일한 존재라고 믿었다. 마리앙트는 그를 돕기로 결심하고 그가 설명한 방법에 따라 마을의 오래된 전설과 특별한 날, 즉 1년에 단 하루 장미의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을 기억해냈다. 그날에 마리앙트는 자신의 정원에 있는 모든 장미꽃을 따서 그녀의 사랑이 담긴 장미의 화환을 만들어 장미의 기사에게 바쳤다. 마침내 장미의 기사는 저주에서 풀려나 육신을 되찾았고 그는 마리앙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매년 장미의 바람이 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정원에 장미를 심고 그들처럼 강한 사랑을 바란다고 소망을 간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장미의 바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마을에 불며 장미와 사랑의 전설을 속삭이고 있다.